디지털 배움터 심화, 정보보안 기술. 엄마, 나 넘어져서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막 끼고 컴퓨터로 문자하고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살펴본 사례는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한 메신저 피싱의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우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보고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현관문을 열고 SNS로 친구와 소통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사는 우리의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의 정보는 해킹, 디도스, 랜섬웨어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사이버 공격 침해 사례도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는 10조 5천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나와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확실히 알아봅니다. 오늘은 정보보안 기술인 암호화에 대해 알아보고 인증과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기술, 암호. 정보 보안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이 임의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또 정보를 수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를 지키는 걸 말하죠. 만약 정보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정보는 허공에 마구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가져다 도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보면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보통 철저한 사람이 아닌데 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제부터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보 보안 기술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 보안 기술은 암호인데요.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된 데이터로 정보를 변환하는 것입니다. 암호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사용해 왔는데요. 스키테일 암호와 시저 암호가 대표적입니다. 스키테일 암호는 스키테일이라고 하는 굵기의 원통형 막대에 양피지 리본을 감은 다음 옆으로 메시지를 적어 양피지를 풀면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같은 굵기의 원통에 다시 감았을 때만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암호입니다. 시저 암호는 로마 카이사르가 편지를 보낼 때 사용했다는 암호인데요. 알파벳을 일정한 거리만큼 밀어서 다른 알파벳으로 치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5글자씩 밀어내는 경우라면 DIGI-TAL은 INLNYFQ로 암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고전 암호는 알고리즘을 알면 해독이 가능한데요. 현대의 암호화 기술은 암호화 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더라도 암호화 키 없이는 해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 종류는 단방향 암호화, 비밀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가 있습니다. 단방향 암호는 비밀번호를 지정했을 때 전혀 관련이 없는 암호문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주로 신원 증명이나 인증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비밀키 암호화는 비밀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만들고 또 복원하는 방법이며, 공개키 암호화는 공개된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면 개인 키를 이용해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정보보안 기술, 인증과 네트워크 보안. 앞서 살펴본 암호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정보 보안 기술은 인증입니다.
인증이란 물체나 서비스, 사람 등을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아이디나 패스워드, 인감증명서나 공동인증서가 대표적입니다. 정보 보안에서 인증은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하드웨어 토큰이나 OTP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또 지문이나 홍채, 음성, 안면 인식 등 신체적인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증 방법들은 플랫폼별로 다양합니다. 2단계 인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소셜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할 때 소셜 계정에 로그인해서 해당 사이트나 플랫폼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QR코드를 이용해서 본인을 인증하고 로그인할 수도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웹사이트나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QR코드를 스캔해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도 다양한데요. 문자로 인증하는 방법과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패스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스앱은 입력한 이름과 휴대폰 번호로 휴대폰에 설치된 패스앱의 인증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 보안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데이터 유출이나 공격 등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나 네트워크 내 디바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의 유형은 방화벽,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클라우드 보안, 무선 보안 등 아주 다양한데요. 방화벽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고 정당한 트래픽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를 직접 검사해서 적합한 바이러스 백신을 보호하고 시스템 업데이트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은 민감한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 가상 IP 등의 온라인 리소스의 유출과 손실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은 무선 보안입니다. 무선 환경은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요. 무선 AP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초기화가 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전파를 이용하는 특성이 있어서 도청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무선 보안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직접 해보기. 자, 그럼 지금부터 직접 정보 보안 기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PC와 스마트폰에 직접 정보 보안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 PC의 정보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 기술은 시스템마다 적용 방법이 다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의 최신 버전인 윈도우 11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윈도우 보안 열기를 해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작업 표시줄에 있는 윈도우 모양의 시작을 클릭한 후 설정으로 들어가서 개인정보 및 보안을 클릭한 후 윈도우 보안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보안 창의 메뉴들이 쭉 보일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보안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서는 현재 위협 상태를 확인한 후 빠른 검사 버튼을 클릭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에서는 실시간 보호 기능, 클라우드 전송 보호, 샘플 전송, 변조 보호 등의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또 제어된 폴더 액세스를 켜면 알려지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이 무단 변경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정 보호에서는 계정 및 로그인에 대한 보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다른 기기와 설정을 공유할 수 있고 로그인한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동적 잠금을 통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잠기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앞에서 자리를 비웠을 경우입니다.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에서는 방화벽 설정을 관리하고 네트워크와 인터넷 관련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도메인 네트워크는 주로 회사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이며 그 아래 개인 네트워크와 공용 네트워크가 있는데 공용 네트워크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앱 및 브라우저 컨트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앱이나 웹사이트, 다운로드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데요. 스마트 앱 컨트롤은 악의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앱을 차단하고 평판 기반 보호는 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과 파일의 평판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이트 프로텍션은 윈도우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공격 코드의 실행을 차단합니다. 장치 보안에서는 코어 격리 세부 정보를 통해 메모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치 성능 및 상태에서는 보안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상태 보고서를 보여주고 가족 옵션은 자녀별로 보호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존재, 아마 스마트폰일 겁니다. 스마트폰은 정말 이름답게 똑똑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다양해질수록 스마트폰에는 더 많은 정보가 저장됩니다. 바꿔 말하면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 그 중요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톱니바퀴 모양의 전체 설정 버튼을 살짝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면 잠금 설정에서 화면 잠금 방식을 핀이나 비밀번호, 패턴, 드래그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얼굴이나 지문 등 생체 인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문을 선택하면 지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계정에서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계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계정 보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앱 보안 중 디바이스 보호를 선택하고 휴대전화 검사 버튼을 누르면 유해한 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 항목 중 생체 인식에서는 생체 정보를 저장하고 설정할 수 있고 삼성 패스는 전자서명 인증서, 로그인 정보, 개인정보 등의 항목이 있어서 안전하게 본인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보안 잠금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면 화면 잠김, 측면 버튼으로 바로 잠금, 닫으면 바로 화면 잠김 등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및 보안 잠금을 켜면 휴대전화가 잠겨 있을 때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를 끌 수 없게 잠글 수 있습니다. 정보 보안,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관공서, 국가에서 다루는 정보들은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내 정보만큼은 내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보보안기술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